여기 다양한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신체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 신체를 산채로 태워 죽이는 화형, 목을 졸라 죽이는 교수형. 여러분이 만약 사형수이고 사형 방법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건가요? 과거 서양인들은 왕과 귀족만의 특권인 빠르고 고통 없는 죽음을 가능케 했던 참수형을 주로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참수형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서 단두대가 발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지 않으신가요? 두려움, 죽음의 이미지를 지닌 단두대가 사실은 평등을 위한 기구였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단두대와 그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두대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단두대는 칼날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 실수 없이 단번에 죽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요틴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단두대는 기요틴 박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또한 자신이 만든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으며 그는 단두대에 의한 처형을 제안했을 뿐이고 실제로 단두대를 발명한 것은 앙투안 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요틴 박사는 왜 단두대에 의한 처형을 제안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8세기 프랑스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18세기에 이르면서 계몽사상의 등장과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왕과 귀족만이 가졌던 참수형을 통한 고통 없는 죽음의 혜택을 평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참수형은 아무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정확하게 목을 쳐서 단번에 처형한다면 고통 없는 죽음이 가능하지만 참수형에 서툰 비전문가가 참수형 도중 실수를 한다면 처형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던 당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많은 국가 반역자들을 모두 참수형으로 처형하기에는 전문 기술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기술자 없이도 참수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고 이로써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단두대입니다. 단두대는 평등의 긴 낫이라고도 불리며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까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고통 없는 죽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두대의 본래 의도는 계몽주의적 평등 사상을 반영하여 모든 사람에게 빠르고 고통 없는 죽음을 보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사람 중 15%만이 귀족이었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는 제3신분인 부르주아, 노동자, 영세농민이었습니다. 또 반혁명 세력을 처형하고자 했던 기존의 목적과 달리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고 단순히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보복의 수단, 원한풀기의 수단으로 단두대가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들은 단두대 처형을 하나의 오락거리로 여기고 이에 열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평등을 위한 기구로서 고안되었던 단두대는 피의 굶주린 혁명기의 억압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단두대는 평등의 상징과 억압의 상징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억압과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서 단두대의 본래 의미가 변질되었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단두대가 모든 사람은 삶과 죽음에서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두대의 이중성을 통해 자유, 평등과 같은 고매한 이상과 억압적 권력남용이라는 추악한 현실이 공존하는 프랑스 혁명의 양면성 또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